어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속에서 아주 천천히 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쯤 늦게 자는 건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한 끼 너무 많이 먹어도 오늘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몸이 아직 버텨주니까 괜찮다고 여기고,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깊게 들지 않고, 머리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일어설 때 어지럽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60대 이후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 안의 자연 회복력을 깨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면역력, 장 건강, 수면, 자세,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분은 70대에도 또렷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반면 어떤 분은 겨우 60대에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치료하려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 몸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회복력을 깨우는 방법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같은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데도 누군가는 쉽게 병이 들고 누군가는 놀랄 만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말을 드립니다. 부모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도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부모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자고,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습관을 반복하며 살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암의 약 30%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30%는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유전의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할까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몸 안의 스위치를 켜고 끄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염증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회복의 스위치를 조용히 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은 매일 받은 신호에 따라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그 집 안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바로 면역력이고 회복력이고 재생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들을 깨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몸이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부족하고, 당분은 너무 많고,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숨도 얕게 쉽니다. 이건 마치 몸에게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70대 한 남성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담배도 거의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요? 그분과 이야기를 오래 나누다 보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수년째 깊게 잠을 못 자고 있었고, 항상 걱정이 많았고, 식사는 너무 빨랐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목과 어깨는 늘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몸을 무너뜨리는 건 술이나 담배만이 아닙니다. 제가 늘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5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술, 담배, 당분,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정말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한 감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하고 뇌는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몸 전체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 수치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늘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계속 새로 바뀌고 있습니다. 낡은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생활 방식을 충분히 오래 바꾸면 몸도 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작은 변화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매일 걷기, 조금 더 일찍 자기, 조금 덜 먹기, 당분 줄이기, 늦게 자는 습관 줄이기, 허리를 더 곧게 펴기, 숨을 더 깊게 쉬기,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 번 반복되면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몇 가지 습관만 바꿨는데도 삶의 에너지가 크게 달라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이 아직 회복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몸을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몸이 진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와 면역력, 감정과 수면까지 모두 깊게 연결되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그곳, 바로 장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름 건강하게 먹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늘 피곤할까요? 어떤 분은 잠을 오래 못 이루고, 어떤 분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나고, 또 어떤 분은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문제가 꼭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애초부터 따로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뇌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감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면역력 역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뇌와 장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연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뇌 무게는 약 1.5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의 전체 무게도 비슷하게 약 1.5kg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숫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은 때때로 아주 조용하게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로토닌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깊게 자도록 도와주는 호르몬도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욕과 활력을 담당하는 도파민조차도 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화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도 흔들리고, 잠도 얕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삶의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피곤해서 비타민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내 환경이 오래 무너져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장을 설명할 때 아주 쉬운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큰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 안에 좋은 미생물들은 경비원과 같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존재들입니다. 경비가 튼튼하면 위험한 것들은 입구에서 대부분 막아냅니다. 그러면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은 크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좋지 않은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염증이 시작되며 독소가 통과되고 면역 시스템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결국 몸은 점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흡수와 처리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70대 한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늘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은 자주 거르고 식사 시간은 늘 들쭉날쭉하고 채소는 거의 꾸준히 드시지 않았고 물도 부족했고 오랫동안 변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더 추가하는 대신 먼저 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이 계속 과로 상태이고 염증이 반복되고 좋은 균들이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최상의 상태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양을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배부르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식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화해 사용해야 합니다. 식사 후 졸리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가 7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멈추십시오.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적게 먹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여유를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70%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멈추는 상태.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먹고 아까워서 먹고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이 정도는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감정 때문에 먹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량만 줄였는데도 몸 상태가 크게 좋아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역류 증상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을 너무 힘들게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그날 기분대로 먹는 생활을 너무 오래 반복하지 마십시오. 몸은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특히 장은 더 그렇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 이런 리듬이 몸의 에너지 낭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그런 안정적인 리듬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또 많은 분들께 채소와 과일, 그리고 식이섬유를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닙니다. 좋은 장내 세균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좋은 균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좋지 않은 균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만 챙겨 드시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산균도 먹이가 필요합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장내 세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 염증을 줄이고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면역 시스템까지 함께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몸의 무거움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또 하나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신경계와 호흡, 혈액순환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특히 등과 척추의 상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아주 일찍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 안의 병만 신경 쓰고 정작 몸 바깥의 자세가 건강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는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등이 심하게 굽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는 안쪽으로 말려 있고, 목은 앞으로 빠져 있고, 가슴은 점점 닫혀 있고, 숨은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거의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늘 피곤하다. 잠이 깊게 오지 않는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 집중이 잘 안 된다. 허리가 아프다. 손발이 저리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대부분은 그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등이 굽기 시작하면 몸의 에너지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머리 안에 있지만 그 뇌의 신호가 몸 전체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척추 안에는 신경이 꼬리뼈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들이 눌리거나 긴장되면 몸의 여러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를 단순히 허리 통증과만 연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는 호흡과 연결되어 있고 소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혈액순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와 감정 상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분께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깨와 등이 오랫동안 굳어 있으면 가슴이 충분히 열리지 못합니다.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숨이 얕아집니다. 숨이 얕아지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도 산소를 덜 받게 됩니다. 몸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분은 한참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숨이 끝까지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원래 자기 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동으로 굳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등이 뻣뻣해지고 목 주변 근육이 긴장됩니다. 그건 몸의 생존 반응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려면 근육을 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 위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정신적 압박 때문에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몸은 늘 굳어 있게 됩니다. 예전에 60대 한 남성 환자의 등을 만졌는데 마치 단단한 나무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년째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자주 두통이 있었으며 숨이 짧고 항상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몸에 좋은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몸이 한 번도 제대로 이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한번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십시오. 머리가 점점 앞으로 나오고 있다면,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있다면, 등이 점점 굽고 있다면 그만큼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 자주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세를 자세히 보니 거의 항상 허리를 굽히고 앉아 계셨습니다. 가슴은 눌려 있었고 목은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가슴을 열고 허리를 조금 더 펴는 연습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보다도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열리면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산소가 더 잘 들어옵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뇌도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단순히 살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움직임은 몸 안의 신경과 순환 시스템 자체를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간단한 자세 하나를 자주 알려드립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습니다. 무릎은 붙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은 앞을 향하게 합니다. 가슴을 부드럽게 엽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몇십 초만 지나도 힘들어집니다. 그건 몸이 오랫동안 움츠러든 자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등이 조금씩 펴지고 어깨 긴장이 줄어들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세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몸과 감정이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계속 움츠러들면
마음도 함께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환자분께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일단 허리를 펴고 깊게 숨부터 쉬어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몸은 그 변화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가슴을 열고 어깨 위치를 바르게 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몸이 더 많은 산소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등과 척추 주변 근육이 오랫동안 굳어 있으면 그 부위의 혈액순환도 점점 나빠집니다.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이 눌리고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겁주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수십 년 동안 무시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고, 움직임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그러다가 통증이 심해진 뒤에야 비로소 몸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절대 무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열어주는 것, 조금씩 걷는 것, 조금 더 깊게 숨 쉬는 것, 조금 더 허리를 펴는 것. 몸은 반복을 통해 변합니다. 극단적으로 며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장도 편안해지고 잠도 깊어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국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또 하나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식과 휴식의 방식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는데도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요? 어떤 분은 각종 비타민을 드시고 어떤 분은 아주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과일과 채소를 정말 열심히 드시고 건강기능식품까지 꼬박꼬박 챙기십니다. 그런데도 몸은 무겁고 잠은 깊지 않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늘 기운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과로 상태라면,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결국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활 방식이 결국 몸을 결정합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입이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 먹고 단 음식 먹고, 간식 먹고, 과일 먹고, 늦은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뭔가 조금 먹습니다. 배고프면 잠이 안 와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몸이 계속 영향을 받아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비유를 합니다. 회사 사무실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직원들이 계속 일만 한다면 결국 전체 시스템이 지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고 각 장기들이 음식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밤에 최소 12시간 정도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야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몇 주만 유지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 훨씬 가볍다.
잠이 깊어졌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더부룩함이 줄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쉬는 시간을 얻으면 그동안 밀려있던 회복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60대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야식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밤에 뭔가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식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잠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몸이 밤새 소화를 하느라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을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가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채소를 사놓고 냉장고에서 썩혀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빠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완벽하지만 며칠밖에 못하는 방법보다 단순하더라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 같은 익숙한 채소를 꾸준히 드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적당히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너무 비싸고 특별한 음식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생으로 먹어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채소는 익혀서 부드럽게 먹는 것이 오히려 흡수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일이나 채소를 즙으로만 마시는 습관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즙을 하면서 섬유질 부분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섬유질이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장내 세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살아갑니다.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은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섬유질까지 함께 먹는 방식을 더 권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장내 세균들이 제대로 먹이를 받으면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여러분은 단순히 자기 몸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면역 시스템까지 함께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럼 평생 너무 엄격하게 살아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완벽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래 유지되는 균형입니다. 가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끔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나쁜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즐기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단 음식을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면 몸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나쁜 것도 쌓이지만 좋은 것도 반드시 쌓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것, 한 끼를 조금 덜 먹는 것, 짧게라도 걷는 것, 허리를 조금 더 펴는 것,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동안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70대 이후에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극단적인 방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기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꾸준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단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결국 매일의 생활 방식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걷고, 조금 더 또렷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잠들고, 조금 덜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라도 바꾸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 신호를 들어주시면 됩니다.